자, 이 항목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뭐 주기가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 보통 국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이 제보를 주신 40대 여성분, 지난달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가셨다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검사 결과 양성, 뭐가 양성이 나왔다는 거죠? 네, 성병이었습니다. 40대 제보자에 따르면요. 지난달 말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으려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염증 있는 것 같으니까 세균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그동안 산부인과 검사를 받을 때 한 번도 세균 검사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의아했지만 의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알려줬는데요. 유레아 플라스마 파붐 또 헤르페스균 2개가 나왔으니까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생소하고 낯설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헤르페스는 입술에 물집 잡히는 것처럼 생식기에 생긴 거고 유레아 플라스마 파붐은 그냥 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낯설죠. 성병이라니까 결국 의사한테 직접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별거 아니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주지만 일단 검색을 해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페스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1형은 그냥 뭐 입술 주변에 수포가 잡히는 뭐 이런 거지만 2형은 대부분 성관계로 전염되는 성병의 일종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성병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균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병원에 와서 설명을 들으시고 100% 성관계로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이 남편 이외의 사람하고 성관계를 맺은 적도 없고 우리 남편도 그렇게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사는 동안 뭐 건강검진 여러 번 했지만 한 번도 양쪽 다 헤르페스 증상이 나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의사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무증상으로 균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증상이 이제 나온 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산부인과 기구를 통해서 온 거는 아니냐 그랬더니 헤르페스균은 이제 공중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분은 그 아내분은 남편 외에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우리 신랑도 문란한 사람이 아니다. 자, 정말 그렇게 결혼 20년 차 각별했던 정말 금실이 좋았던 부부 사이에 진짜 성관계를 통한 감염이 가능한 이 성병. 야, 자, 이 사연자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럼 자연스럽게 남편을 향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남편도 답답했어요. 부부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배신감도 들고 그동안 성실하고 또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이니까 신뢰를 했는데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살 수가 없다. 어떻게 같이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벌레 바라보듯이 취급하고 그리고 굉장히 말도 안 하고 이제 출근할 때는 항상 뽀뽀를 해줘요 와이프가. 그날도 뽀뽀 안 해주니까 들어와서 못 해주겠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 자신도 원망스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양 변호사님 이거예요. 진짜 그 남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출근할 때 맨날 문 앞에서 뽀뽀를 해주는 아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뽀뽀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자기 왜 뽀뽀 안 해줘 그랬더니 들어서 못할, 야, 진짜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아내도 처음에는 이제 남편을 워낙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숙박업소나 다른 뭐 사우나나 이런 곳에서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와서 이제 이것저것 검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성관계에서 감염이 된다 이런 어떤 결과들을 찾아본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거고요. 이 심지어는 이제 아내분은 이혼까지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 와중에 또 남편은 얘기 들은 것처럼 이게 아내가 너무나 태도가 달라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고 얘기한 것처럼 뭐 출퇴근할 때 이렇게 스킨십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눈빛 보세요. 벌레 보는 눈.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습니까? 야, 박 변호사님 예. 사모님도 출근하실 때 이렇게 박 변호사님한테 뽀뽀를 해주시나요? 자고 있습니다. 예.
바람이요. 너무 솔직하다. 아니, 전 새벽에 죄송합니다. 엄청 제가 일찍 괜한 나오기 걸 때문에. 여쭙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자, 이 문제가 크다 보니까 재검을 좀 했습니다. 남편이. 재검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이혼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재검을 했고 피도 뽑았는데 비뇨기과에 막 들들 떨면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어떠냐? 어, 나도 맞냐? 어, 아닌데요라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세상에. 이상하다. 피 한 번 더 뽑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라고 음성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아내도 역시 또 재검 결과를 나왔다고 해서 들으러 가보니까 유레아 플라스마 파붐 이거는 검출이 됐는데 중요했던 헤르페스 2형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생각해서 싸웠는데 이게 오진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장 하는 말이 많이 힘드셨겠어요라고 위로를 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예. 이게 코로나 같은 게 음성이다가 양성으로 되는 경우는 봤는데 양성이 음성이 되는 경우 잘 없거든요. 뭔가 오진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일단은 이게 틀렸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틀려다 보니까 많이 당황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오진이라는 결과를 전에 듣고 뭐 안심은 당연히 되지만 들으셨잖아요. 정말 20년 차 금실 좋은 부부가 이혼 위기까지 갔을 지경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 그 병원에 당신들 진단이 좀 틀렸다 이렇게 알려야겠죠. 자, 제보자와 병원 측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결과를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고 남편도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하게끔 했어요. 네네. 며칠 동안 남편 의심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다 음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사 그 결과의 상에 저희가 분비물을 채취해서 이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 검사를 저희도 의뢰를 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그 간호사분이 스포라든가 이런 증상이 없었냐라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검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보균자도 아닌데 피곤하다고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의학적인 좀 지식이 좀 문외한이어서 성병이 피곤하다고 이게 걸릴 수 아무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보자들이 설명을 듣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재검 결과가 나오자마자 남편한테 또 처음 갔던 병원에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병원 측에서는 들으신 대로 검사를 외부에 의뢰하는 거다. 몸이 피곤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의사는 마치 남편이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균이 나이가 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고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환자들을 보실 때 오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라는 의미로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이 그제야 의사에게 전달하겠다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진짜 남편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시던데. 자, 양 변호사님, 두 부부께서 이 일을 겪고 나서 또 뭐 느끼신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뭐 거기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다른 환자들 같은 경우 혹시 이제 이성관계가 좀 잦았던 경우에는 의심 없이 오진이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였을 거 아니냐. 근데 병원에서 오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좀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어떤 뭐 보상이나 사과 이런 거 바라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 남편분도 다들 좋은 분이세요. 사람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충분히 있다. 그리고 뭐 보상 원하는 거 아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 정도면 사과 전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단순하게 부부싸움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었다는 건 좀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뭐 병원의 어떤 실수나 이런 거 전해드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의료사고 어떤 손해배상 책임 이런 걸 걱정해서인지 사과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자, 박 교수님. 네. 이게 정말 저희가 왜 이 이슈를 다루게 됐냐면 진짜 이혼하실 뻔했대요. 정말 문 앞까지 갔대요. 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부는 워낙에 지금 금술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약간 싸움이라도 하면서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하면서 정말 실상을 밝히자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부부라던가 속 시원히 속 얘기는 하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둔 부부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실제는 오해고 그렇지 성병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심만
만나다가 정말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고 관계가 멀어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다 예. 보면 또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제보하신 분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말 그래도 좋은 결말이 됐네요.